안녕하십니까. 네, 최성윤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Q단원을 볼 겁니다. 여러분, Q단원. 우리 운동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운동계. 자, 우리 몸에 근육 있죠. 근육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 몸에 근육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골격근, 우리 뼈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내 몸을 이제 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평활근. 소위 내장근들이 많죠. 혈관에도 근육이 있어서 혈관의 수축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우리 위라든지 또는 소장 이런 쪽에 평활근들이 있습니다. 평활근들. 그다음 심장근, 우리 심근, 심장을 이루는 근육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근육이죠. 운동계에 세 가지의 근육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시험은 얘들만 내거든요. 얘들만 지켜야 됩니다. 얘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이쪽까지도 세포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니까 이쪽까지도 조금 얘기를 할 거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우리 뒤에 가서 우리 심장 쪽이라든지 또는 호흡계라든지 또는 소화계라든지 배설계를 할 때 그때 이런 얘기들을 같이 엮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쪽에 초점을 확 맞출게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우리 필기도 이렇게 돼 있죠. 심장근과 평활근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볼 건데 이 두 개의 근육은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불수의근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 자율신경이라든지 호르몬들에 의해서 또는 뭐 국소조절자도 있습니다. 국소조절자들에 의해서 잠시만요. 세팅 좀 할게요, 여러분. 국소 조절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소조절자에서 움직이는 특징. 자, 반면에 이제 이 골격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수의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이제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근육에 의해서 조절을 받는 거죠. 운동신경의 조절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대뇌 전두엽 부분에 있죠. 대뇌 전두엽 부분에서 신호를 주게 되면 척수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신경이 운동신경이에요. 운동신경 통해 가지고요. 골격근의 움직임을 일으키니까 내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골격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구조와 메커니즘을 좀 배워보고 그 다음 골격근을 움직이게 하는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이제 골격근입니다. 골격근. 여러분, 제가 뼈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뼈가 이렇게 이제 우리 팔뚝 쪽에 여러분 팔뚝 쪽에 뼈가 있고요. 우리 어깨로 가는 이쪽 팔 쪽에 역시도 뼈가 이렇게 있어요.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때 이 뼈를 이루고 있는 근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뼈를 이제 움직이는 근육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근육이 위쪽에도 근육이 있어서 이 근육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뼈 쪽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우리가 힘줄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힘줄. 연결되는 우리 힘줄.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근육이라고 부르는 거죠. 골격근. 자, 이때 이 근육이 우리 팔의 위쪽에 있는 근육 두갈래근이라고 해서 우리 이두근이라고 부르죠. 이거 이두근. 우리 근육의 위쪽에 있다고 해서 이두근, 두갈래근. 갈래가 두 개. 그러니까 이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게 곱하기 두 개. 아래쪽에도 근육이 있는데 이렇게 힘줄이 있고 이렇게 근육이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근육을 이제 삼두근이라고 부르죠. 왜냐면 근육이 세갈래근이기 때문에 이 밑에 쪽 거를 삼두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두근과 삼두근의 두 근육은 두갈래근, 세갈래근인데 이 근육들이 운동신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수축하면 길이가 짧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얘가 이제 팔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죠. 이렇게 뼈를 당기는 거죠. 그럼 이두근이 수축을 할 때 삼두근이 수축하면 안 되거든요. 이두근이 수축할 때는 삼두근이 이완돼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근육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란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두근과 삼두근은 서로 간에 이제 기란근이죠. 기란근. 우리가 기란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란근을 이루는 이두근과 삼두근 중에 한 갈래의 근육을 지금 표현한 그림이 이 그림이거든요. 자, 구조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이해하는 게 되게 쉬워지기 때문에 구조를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골격근이 있고요. 그 안쪽에 근육의 다발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근육의 다발이죠. 자, 그럼 이두근과 삼두근이 수축하기 위해서 근육의 골격근의 저 갈래근이 수축하기 위해서 근육 다발이라는 게 수축이 일어나야 되고요.
근육 다발이라고 하는 걸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근섬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포입니다, 여러분. 세포. 우리가 소위 이제 세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얘예요. 근육에 있어서는 얘가 세포입니다. 근세포, 근섬유. 자, 근섬유를 보게 되면 이게 핵이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이게 다핵세포입니다. 다핵세포. 근섬유는 다핵세포. 그 세포가 융합을 해서 길어진 거예요. 세포가 융합을 해서 길어져 있습니다. 자, 이 세포를 확대한 그림이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건 이제 세포 그림이죠. 이건 이제 세포의 그림입니다. 근섬유에 해당하는 근세포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근섬유에 해당하는 근세포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 핵이 바깥쪽에 있는 게 약간 특징이고요. 가운데 부분에 보게 되면 근원섬유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근원섬유가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원섬유. 자, 근원섬유가 들어가 있는데 이 근원섬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근원섬유의 수축에 의해서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수축력이 세져요. 우리 보디빌더들 있죠? 보디빌더들 근육이 되게 두꺼워요. 왜 두껍냐면 나랑 근섬유는 저나 뭐 그 사람이랑 뭐 큰 차이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선천적으로 힘이 좀 약했으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선천적으로 힘이 센 사람들은 아마 이런 근섬유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근섬유가 이제 많은데 그 근섬유라는 것 안에 근원섬유가 많으냐는 이건 노력으로 결정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이 내부에 근섬유가 많아집니다. 이게 점점 이제 근섬유라는 세포가 뚱뚱해지죠. 그럼 두꺼워져요. 그럼 두꺼워지면 이게 바로 근육이 두꺼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근섬유 안에 들어있는데 이 개수가 많아질 수가 있고 얘들에 의해서 근육의 수축력이 더욱더 세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근섬유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바깥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좀 보시다시피 감싸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걸 우리가 근소포체라고 부릅니다. 근소포체. 근소포체라고 하는 것은 활면소포체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이건 활면소포체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우리 세포의 구조를 배울 때 활면소포체라는 걸 배우셨을 텐데 활면소포체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활면소포체 내부에는 요 칼슘이 들어있거든요. 칼슘이 이 내부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근육의 수축이 일어날 때는 칼슘이 이 활면소포체 내부에 있던 게 빠져나와야 돼요. 활면소포체 안에 있던 칼슘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근육의 수축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활면소포체 안으로 칼슘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수축이 멈추게 되고 이완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노란색은 여러분 T소관이라고 하는 관인데 그 T소관은 이 세포의 막으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함몰되어 들어가서 생기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포 막으로부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멍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포 내부에 이런 개밀구처럼 엄청나게 이제 굴들이 막 뚫려 있는 모습인 거죠. 이 근소포체라고 하는 것은 이 T소관과 연결되어 있고 T소관을 통해서 이동되어 오는 그 전류에 의해서 근소포체에 있는 칼슘 채널을 열리기 때문에 칼슘 이온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그림도 이제 뒤에 가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근원섬유 있죠. 근원섬유. 근원섬유 하나를 확대해서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원섬유 하나를 확대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자, 이게 근원섬유죠. 근원섬유. 자, 근원섬유에서 제가 이렇게 나누게 되면 굵은 섬유를 중심으로 나눈 모습인데 여기 이제 파란색이 굵은 섬유거든요. 이걸 우리가 근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근원섬유라고 하는 것은 근절이라고 하는 단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표현합니다. 근절들이 쭉 붙어있는 모습. 자, 그럼 근육이 수축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 근절의 수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절의 수축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이제 확대한 모습이죠. 자, 여기 있는 그 가운데 파란색의 섬유를 우리가 굵은 섬유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제 미오신 섬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굵은 섬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섬유를 따로 뺐죠. 굵은 섬유. 굵은 섬유입니다. 굵은 섬유. 그다음 여기 이거 보이시죠? 요거 약간 이제 옅은 분홍색으로 보였던 것들. 이게 이제 가는 섬유입니다. 말 그대로 가느니까 그래요. 가는 섬유는 액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액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굵은 섬유는 미오신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단백질들. 액틴을 따라서 미오신 단백질이 움직여 다니죠. 액틴이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즉 긴 실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미오신은 운동 단백질 역할을 합니다. 미오신이 액틴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미오신의 머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통통통 뛰어서 움직일 수 있는 원래 애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얘가 여기서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 얘가 이걸 모양을 이렇게 딱 까딱까딱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럼 미오신 머리가 이 액틴에 부딪혀 가지고 발을 잡고 액틴을 붙잡고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 미오신의 이 섬유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해 갈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해 옵니다. 그럼 굵은 섬유는 가만히 있고 이 액틴의 섬유가 이동을 해가지고 좁아지게 되는데 그것이 근원 섬유의 길이를 짧아지게 하는 효과를 보여요. 그럼 이 근원 섬유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결국 이 근원 섬유들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근섬유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는 효과를 보이게 될 것이고 근섬유가 짧아지면 근육 다발이 짧아지고 근육 다발이 짧아지면 결국 골격근 짧아지고 골격근의 갈래가 짧아지면 상두근과 이두근이 짧아지는 거기 때문에 수축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죠. 이해가세요? 네, 이해가십니까? 자,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나와 보기도 했는데 무엇을 수축시키는가 무엇을 이완시키는가 이걸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럼 골격근은 누가 수축시키는 거 정보 준다고 그랬죠? 명령을 내리는 것은 우리 대뇌의 전두엽 부분에서 명령을 내려요. 그럼 그 신경이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요.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척수 운동 신경의 이제 앞부분까지 옵니다. 그 운동신경이 여기서부터 뻗어 있어요. 운동신경이 뻗어가지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갈래를 쳐가지고 운동신경이 이쪽에 영향을 주는 건데 그 운동신경이 영향을 주는 세포가 바로 이 근섬유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이렇게 와가지고 영향 주는 것은 바로 이 근섬유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신경은 갈래가 3갈래 이상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3개 정도의 근섬유에 영향을 주거든요. 운동신경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운동신경이 조절하는 것은 근섬유들입니다. 그래서 근섬유의 수축을 일으키게 영향을 내리는 게 운동신경이고 운동신경이 영향을 주게 되면 운동신경을 통해서 온 정보가 이 근육세포에 전류를 발생시켜요. 활동연료를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전기 충격가 하면은 막 그 근육이 부르르 떨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육 경련이 일어난다. 그게 사실 이제 같은 효과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몸은 운동신경에 영향을 주면 원래는 근육이 알아서 활동연료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활동연료를 알아서 발생시키고 그 전류가 이제 이 막을 따라 움직여 다니는데 T소관을 따라 들어갔던 거예요. 액션 포텐셜이 T소관 따라 들어갑니다. 그럼 T소관 따라 들어가게 되면 이 근소포체에서 칼슘이온이 방출되게 되겠고요. 칼슘이 방출되면 이 근원섬유라고 하는 것들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다시 가볼게요. 근절이란 단위로 수축이라고 합니다. 미오신이라고 하는 애들이 존재하고 미오신 머리가 까딱하고 고개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고개를 움직이게 되면은 이 미오신 머리라고 하는 거 잘 보세요. 이렇게 삥 둘러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삥 둘러쳐져 있으니까 얘들이 삥 둘러쳐져 있는 이 가는 섬유들을 다 당기는 거예요. 그럼 이 가는 섬유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동하면 이게 안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결국 근절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그지? 이 타이틴이라고 하는 섬유가 상당히 촥 안쪽으로 당기게 되는데, 이 타이틴이 마치 용수철과 같거든요, 여러분. 이게 용수철과 같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게 좁아져 있을 때 힘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운동신경에서 수축하라는 신호가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얘네 둘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트한 용수철이 이제 떨어지게끔 해준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십니까? 자, 아래에 보시면요. 이 액틴이라는 섬유 주변에 뭔가 감싸져 있는 게 보이는데 트로포닌 단백질, 요거 좀 눈여겨보십시오. 여기에 칼슘이온이 붙거든요. 그럼 트로포미오신이라는 섬유가 액틴을 감싸고 있는 게 좀 보이는데 이 액틴을 감싸고 있는 이 섬유가 살짝 비껴나면서 이 액틴 단백질과 미오신 머리가 가렵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트로포미오신이 가리고 있을 때는 얘하고 못 붙게 되고 트로포미오신이 살짝 비껴나게 되면 붙게 되는 모습인 거죠. 자, 전체적인 얘기를 하면 구조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가봅시다, 여러분. 자, 이제부터 이야기를 다시 가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명령을 내려요. 어디서? 대뇌의 전두엽에서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중추신경에서 신호가 나오면은 신호가 뇌를 따라서 내려와서 중추신경까지 내려왔죠. 중추신경 뇌 척수까지 왔습니다. 척수에서 운동신경이 빠져나오죠. 척수에서 운동신경이 빠져나옵니다. 어디까지? 골격근의 근섬유 앞까지요. 그럼 골격근의 근섬유 앞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방출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운동신경이죠? 얘가 이러면 운동신경이에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방출합니다. 그 아세틸콜린이 방출되면 이건 이제 근육의 그 섬유죠. 근섬유. 얘는 지금 근섬유 아닙니까? 근섬유라고 하는 세포의 막에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있고요.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가서 이 아세틸콜린이 결합을 하게 되면 Na 플러스 이온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근육 섬유의 막에 있는 이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우리가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라고 부르는 애인데, 얘의 아세틸콜린이 결합하게 되면 Na 플러스 이온이 유입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액션 포텐셜이 발생합니다. 즉 여기에는 전하부전 채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근육세포의 막에도 전하부전성 채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액션 포텐셜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액션 포텐셜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동을 합니다. 막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되고, 막을 따라 이동해 가는 가운데 근육의 그 세포막에 존재하는 DHP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DHP 수용체. 이 DHP 수용체가 연결되어 있는 칼슘 채널을 열게 합니다. 기계적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있죠. 그럼 칼슘이온이 활면세포체 안에 있다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반응하게 되면 Na 플러스 유입이 일어나고 탈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탈분국이 전하부천을 작동시키기 때문에 액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T간 따라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활면세포체 안에서 칼슘이 방출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가져온 그림, 교재에 있는 그림인데 이거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자, 운동신경이 존재하고요. 여기서 아세틸콜린을 갖다가 방출했습니다. 아세틸콜린을 방출하게 되면 Na 플러스 유입이 일어납니다. K 플러스 방출 거의 일어나지 않고 Na 플러스 유입이 일어납니다. 그럼 전하부 채널이 작동하기 때문에 활동전이가 발생하게 되고 T소관 따라 들어갔습니다. DHP 수용체가 있고요. 기계 연결되어 있는 칼슘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 칼슘 채널이 열리게 되니까 칼슘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칼슘이온이 나오기 전에는 트로포닌이라고 하는 것과 트로포미오신이 붙어 있으면서, 이 지금 잘 보세요. 미오신 머리가 가는 섬에 붙을 수 있는 자리에 못 붙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트로포미오신이 가렸죠. 가렸는데 칼슘이온이 나오게 되면서 트로포닌이 결합했습니다. 어디 결합했다고요? 트로포닌이 결합했습니다. 어디? 트로포닌에 결합을 했습니다. 트로포닌에 결합을 했어.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잠깐 비껴지니까 결국 이제 미오신의 머리가 액틴과 결합할 수가 있게 되었죠. 미오신 머리가 액틴과 결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결합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까딱 움직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까딱 하면서 움직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죠? 네, 까딱 움직였어요. 자, 보세요. 칼슘 이온이 트로포닌에 결합을 했습니다. 이거 트로포닌 결합했다는 거 꼭 아셔야 되고, 그 트로포닌을 제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제거한다. 그럼 가는 섬유하고 굵은 섬유, 즉 액틴 필라멘트와 굵은 섬유가 결합을 할 수 있게끔 된 겁니다.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럼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이 굵은 섬유 결합을 해갖고 얘를 당긴다는 말이에요. 당긴다고 했을 때에는 ATP라는 것이 소모되는 모습인데, 자, 그 소모되는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미오신 머리에는 ATP가 붙으면서 이렇게 떨어져요. 붙으면 떨어졌죠. 그런데 얘가 미오신 머리 부분이 ATP 에이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ATP 분해를 하거든요. ATP 분해를 하게 되면 얘가 장전되지 이렇게 제껴져요. 자, 이 모습에서 여러분, 이 모습에서 이렇게 뒤로 제껴진 모습이 지금 표현된 거예요. 알겠죠? 뒤로 제껴졌죠. 그리고 칼슘이 있으니까 얘가 붙을 수가 있고요. 칼슘이 있으니까 얘가 붙을 수가 있죠. 좀 붙을 수가 있고, 이렇게 좀 붙었죠. 그림 보시면 붙었고요. 얘가 인상기를 떨어뜨리면서 얘가 스트로크를 치는 거예요. 스트로크를 칩니다. 그럼 스트로크를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액틴이 이동하는 거죠. 액틴이라는 게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동을 한 다음에 ADP가 떨어나가고, ATP가 다시 붙으면 다시 원상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럼 ATP라는 것이 존재하면 계속 스트로크를 칠 수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칼슘이온이라는 것이 미오신과 액틴 섬유의 존재를 하게 되면, 칼슘이 존재하게 되면 붙을 수 있어요. 붙을 수 있어요. 칼슘이 없으면요, 붙을 수 없어요. 칼슘이 있으면 붙을 수 있고 ATP만 있으면 스트로크를 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육의 수축에는 칼슘이 필요해요. ATP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오케이?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앞으로 잠깐 그림 가볼게요, 여러분. 앞으로 잠깐 다시 그림 가볼게요. 우리 아까 이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아까 이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걸 아까 그랬었는데, 제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칼슘이온이 나오게 되면 가는 섬유와 굵은 섬유가 결합할 수 있어요. 결합할 수 있다. 거기에 ATP가 있으면 당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결합한다고 했을 때 미오신의 머리를 이거 그래서 동그란 거 다 미오신의 머리잖아요. 미오신의 머리가 동시에 다 결합하는 건 아니에요. 붙었다가 당길 때 얘는 붙고 당기고 얘가 붙고 당기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붙고 당기고 가능한 거기 때문에 칼슘이 있으면 누군가는 붙어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붙어 있으니까 얘를 붙잡고 당기고 또 당기고. 예. 오케이? 그래서 얘가 안 떨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이동해서 근절기가 짧아질 수가 있었던 거죠. 칼슘과 ATP가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칼슘이 없어요. ATP는 있습니다만. 그럼 ATP 있으면 어떻게 되지? ATP 있으면 ATP가 붙으면은 이거 떨어진다고 그랬죠. ATP가 붙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칼슘이 없으니까 가려져 있잖아요. 미오신의 머리 부분이 가려져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 이렇게 가려져 있다고 그랬죠. 가려져 있으면 이게 어떻게 쭉 뒤로 미끌려 나오는 거야. 왜? 타이틴이라는 섬유가 있었잖아요. 이 타이틴은 용두철이 있었기 때문에 얘를 당기다가 떨어졌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 있다가 어떻게 돼? 용두철 같은 애가 풀어지듯이 이렇게 제껴지겠지. 마찬가지죠. 이렇게 제껴질 거니까. 자,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완할 때는 ATP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완할 때는 ATP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자, 여기 보세요. 근육의 이완에는 뭐가 필요해요? 칼슘의 제거와 새로운 ATP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말 뜻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 뜻 아시겠습니까? 이 말 뜻 아셔야 되는데요. 네. 자, 우리 근육의 수축 있죠? 근육의 수축에는 뭐가 필요해요? 칼슘이 필요해요. 그래야 굵은 섬유하고요. 굵은 섬유와 가는 섬유가 액틴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는 섬유가 결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결합이 가능한 거죠.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 칼슘이라고 하는 것을 나오게끔 하는 게 누구였어요? 요게 운동신경이었고요. 운동신경이 작동하게 되면 아세틸콜린이 증가한 거였죠. 그럼 이제 운동신경 작동하지 않아도 내가 아세틸콜린을 뿌리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세틸콜린 뿌리지 않아도 근육의 막에, 골격근의 근육의 막에, 근섬유의 막에, 근섬유의 막이죠. 근섬유의 막이라고 할까요? 근섬유의 막에 액션 포텐셜이 발생한다면 가능한 일이죠.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 근육 경련이 일어난 것과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ATP 필요해요. ATP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니까 이거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완한다고 했을 때에도 ATP는 필요하거든요. 근육이 수축할 때도 필요하고 이완할 때도 필요해요. 이완하려면은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있어야 가는 섬유와 굵은 섬유가 떨어지잖아요. 자, 이게 분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ATP가 필요하죠. 물론 여기서도 이제 그 분리가 일어나지만 분리와 함께 이건 수축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로 쓰인 거니까 이건요. 근수축 에너지로 쓰인 거니까 여기서는요. 자, 근육이 이완될 때는 칼슘의 제거가 필요합니다. 칼슘의 제거가 일어나야지 얘가 떨어졌을 때, 분리가 되었을 때 다시 못 붙죠. 그렇죠? 그래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는 ATP가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둘 다 ATP가 필요합니다. 둘 다 이 ATP가 필요해요. 운동하지 마십시오. 자, 칼슘이 결국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조절됩니다. 즉 우리 몸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에 의해서 운동신경이 작동하는 것에 의해서 칼슘이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 그것이 근육의 수축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신호를 보내가지고요. 이쪽에 칼슘량을 많게 한 거야. 근섬유 안에. 이쪽은요. 적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지. 양쪽에 ATP는 늘 있어야 돼. 수축할 때건 뭐 이완할 때건 ATP는 다 쓰이는 거니까. 이해가죠? 예? 이해가십니까? 자, 이번에는 근섬유의 종류입니다. 자, 우리 사람의 몸에 근섬유가 몇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적색근이라고 하는 것과 백색근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구분은 우리 시험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이 시험은 거의 이런 거 물어보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안다고 해도 나쁠 건 없는 거고 다른 시험들은 나오니까 적색근, 백색근이 있다 뭐 이 정도 알아놓으시고 적색근 모세혈관이 풍부하고 미오글로빈이 풍부한 지역이에요. 산소를 이용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적색근이에요. 반면에 얘는 백색근,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쪽이에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얘는 많고 미토콘드리아도 많고 대사도 호기성 대사, 세포 호흡,
산소를 이용하는 걸 많이 하고, 자, 에너지원은 주로 포도당과 지방산을 에너지원을 많이 쓰는 거예요. 포도당과 지방산을 에너지 많이 쓰는 거예요. 유기호흡하는 애들이죠. 이거 뭐라고 했어요? 피로도가 느리다고 그랬죠. 즉 우리가 뭐 마라토너들을 막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우리 운동선수들, 그런 선수들은 이런 근육이 많이 발달돼 있어. 그러니까 근육 중에 적색근이 많아요. 그런데 어떠한 섬유들은 백색 근육이 있는 거야. 어떠한 근섬유는 백색근 섬유인 거지. 얘들은 혐기성 대사를 하는 거예요. 무쇠혈과 미토콘이 별로 없죠. 글리코겐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주로 해당 과정과 젖산 발효를 주로 쓰는 거거든요. 해당 과정과 젖산 발효를 많이 쓰는 거예요. 해당 과정과 젖산 발효를 많이 쓰는 거예요. 해당 과정과 젖산 발효를 많이 쓰는 겁니다. 우리 피아노 치는 분들 있죠. 이런 게 많이 발달돼 있어. 피아노 치는 분들, 순발력이 좋게 작동하는 분들 있죠. 그때는 이게 많이 발달돼 있어. 이건 이제 우리가 그 마라톤 선수라든지 이런 분들, 마라토너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게 많이 발달돼 있지. 근육이 이제 종류별로 다르다는 거야. 골격근이라고 하는 것이 섬유, 근섬유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육에서의 에너지원이에요. 자, 근육에서는 ATP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ATP를 일정한 농도로 유지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ATP의 농도를 일정히 유지하자는 거예요. ATP 농도를 유지한다. 왜냐면 수축과 이완이 다 필요하니까, 이거 유지해야 돼요. 유지가 안 되면 우리 몸 굳어요. 사후 강직 이런 게 대표적이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ATP를 못 만들죠, 몸에서. 그러니까 이제 몸이 이렇게 굳어요. 수축도 안 되고 이완도 아니야. 이쪽은 수축되다가 멈췄어. 이쪽은 이완되다 멈췄어. ATP가 없으니까 미오신 분자하고 액틴이 붙었다면 붙은 채로 가만히 있고, 떨어져 있다면 떨어진 채로 가만히 있는 거니까 결국 멈춰버리죠, 몸이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사후 강직이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근육에서의 에너지원 ATP 이거 어떻게 유지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축관이 다 필요하니까. 자, 그럼 ATP를 우리 체내에서 얻을 때 어디서 얻느냐라는 건데, 첫 번째 얻는 것은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것부터 얻어요. 크레아틴 인산에 있는 것은 크레아틴 인산에 있는 인산기를 떼다가 ADP에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제가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첫 번째 쓴 에너지원이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그랬습니다. 크레아틴 인산에 있는 인산기를 떼다가 ADP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크레아틴이 되겠죠? 여러분, 크레아틴이 되겠죠? 그리고 뭐가 만들어져요? ATP가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ATP를 재생하는 거예요. 즉 우리 몸의 근육에는 크레아틴 인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크레아틴 인산의 농도가 감소하면서 크레아틴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얘들의 농도는 변화가 없어요. 거의 일정에 유지가 돼요. 얘가 얘로 쪼개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물론 이제 ADP가 될 때 인산기가 소모가 되죠. 그 인산기가 역시 증가하긴 하겠죠. 그죠? 인산기가 증가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을 이제 알아놓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앞에 거를 가볼게요. 자, 글리코겐을 에너지로 쓴다는 게 지금 나왔죠. 글리코겐. 자, 근육에는 글리코겐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글리코겐을 분해하면 포당이 나올 거예요. 그 포당을 가지고 해당 과정과 젖산발을 돌리는 거예요. 해당 과정과 젖산발을 돌립니다. 그럼 이 과정까지는 산소를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현기성 대사라고 불러요. 산소를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현기성 대사라고 부릅니다. 자, 해당 과정이란 걸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포도당이라고 하는 분자를 글리코겐으로부터 얻었죠, 지금요. 글리코겐으로부터 포당을 얻었고요. 그 포당을 이제 해당 과정을 거쳐가지고 두 개의 이제 피로부산과 두 개의 NADH와 두 개의 ATP를 만들었죠. 그럼 이제 이 ATP라고 하는 분자를 쓰면 되죠. 자, 그런데 해당 과정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젖산 발효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젖산 발효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피로부산과 NADH라는 분자를 반응시켜가지고 NADH에 있는 전자를 피로부산에 옮겨야 되죠. 그럼 젖산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NAD 플러스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과정이 같이 일어나줘야지 해당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요. 젖산 발효. 자, 그래서 우리가 근육운동 초기에 증가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얘도 증가하고 자, 그리고 얘도 증가하죠. 그리고 얘도 증가해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유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크게 언급할 필요 없어요. ATP는 유지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근육운동 초기에 산소를 공급받기 어렵잖아요. 그럼 막 뛴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뛰자마자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될 수는 없잖아. 우리가 호흡계도 가빠지고 뭐 순환계도 이제 작동을 해서 심장도 빨리 뛰고 해야지 외부 공기를 빨리빨리 흡수해서 우리 근육에 주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는 뭐 우리가 운동이라는 걸 한다고 했을 때 산소 공급이 원활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자, 이러한 현기성 대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현기성 대사가 일어나게 되면 크레아틴이 체내에 증가하고 젖산이 증가하고 NAD 플러스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크레아틴은 이제 운동이 끝나면은 다시 크레아틴산 재생을 하게 되고 젖산은 운동한 다음에 얘가 필요가 없으니까 밖으로 빼내는데 이건 이제 간으로 가가지고 간에서 포도당으로 다시 바뀌어서 나옵니다. 간에서 이제 포도당 신생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다시 밖에서 나오게 됩니다만 우리가 초기 단계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 그럼 이제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후기 단계로 가게 되면 포도당과 지방산, 자 글리코겐으로부터 쪼개낸 이 포도당이 산소가 있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해당 과정과 TCA 회로와 그다음 산화적 인산화가 들어가게 되겠죠. 산소를 소모하는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쓰는 시간도 여기 적어놨는데 제가 15분 정도까지 이걸 주로 쓰게 되는 것이고 지방을 그 다음에 에너지 씁니다. 이 포당은 우리 체내에 저장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육에 저장된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5분 다 쓸 정도예요. 그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베타산화 과정과 TCA 회로와 산화적 인산화입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주로 호기성 이제 호흡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호기성 호흡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마지막 그림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근육에서 쓰는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근육에서 에너지 쓴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저장된 ATP를 쓰는 거예요. 이거 뭐 금방 소모됩니다. 몇 번 수축하면 다 없어져요. 그럼 이 ATP를 일정한 농도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크레아틴인산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죠. 크레아틴인산이 고갈될 때쯤에는 무기호흡 생성된 ATP를 쓰게 되는데 초기에 쓰는 것은 뭐라고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현기성 대사가 되겠죠. 얘네들이 현기성 대사를 하는데 지금 활용이 된 겁니다. 근육 운동할 때 현기성 대사가 먼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유기호흡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유기호흡은 포도당을 에너지를 쓴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지방산을 에너지 쓴 것도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1, 2분이 지나면서부터는 포도당과 지방산을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특히 15분 이후에는 거의 지방산만을 에너지로 쓴다는 거죠. 우리 운동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운동한다고 했을 때, 야, 먼저 탄수화물 태우고, 그 다음에 지방 태운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뭐 15분 이상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해드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육에 대해서는요, 골격근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골격근 가지고 출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혹시 나온다고 했을 때에도 거의 골격근의 그 활주되는 특징, 근육 수축되는 거의 특징, 그걸 거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싱 많이 맞추시고, 우린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자고요. 골격근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신경에 의해서 수축이 일어날 때의 과정, 이완이 일어날 때의 과정을 좀 이해하시고, 그다음 에너지에 대한 내용도 좀 이해를 하시면 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 없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운동계에 대한 내용은 골격근 중심으로 한 것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심장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심장근 얘기, 우리 심장 쪽 얘기할 때 그때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큐단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